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사람 만나는 일도 피곤해지고 예전에는 그토록 중요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오면서 이런 마음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평생 살아오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가고 몸은 더 힘들어지며 결국 노후를 괴롭게 보내고 맙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하여 마음은 점점 허전해질까? 어찌하여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까? 분명 쉬어야 할 나이인데 어찌하여 오히려 더 불안하고 초조해질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도 편하지 않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건강을 챙겨도 마음은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걱정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더 가지느냐보다 무엇을 조심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몰랐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사소한 습관과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의 현인 노자도 욕심을 줄이면 근심도 함께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 중국에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을 때 큰 장사를 하며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 불렸고 늘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돈도 많고 자식도 있는데 어찌하여 그리 불행해 보이느냐고 묻자 노인은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늙어서 병드는 것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것이 더 무섭더라. 젊을 때는 돈을 잃을까 두려웠고 중년에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웠는데 늙고 나니 내 마음을 잃고 사는 것이 가장 괴롭더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젊은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를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몇 가지만 제대로 조심해도 노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노인의 말이 참으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늘 얼굴이 편안하고 웃음이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늘 불만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이나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서양의 한 철학자는 사람은 습관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결국 노후의 모습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반복해온 생각과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심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을 놓쳤을 때 어찌하여 삶이 무겁고 외로워지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걱정에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결국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쓸데없는 걱정에 인생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서 힘든 까닭을 돈이나 건강 때문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라도 움직일 힘이 있었기에 걱정을 해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작은 걱정 하나도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게 되고 결국 잠을 설치게 만들고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며 삶의 기운까지 서서히 앗아가고 맙니다. 저는 이 긴 세월 동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루 종일 걱정하다 끝내 병까지 얻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자식 문제를 걱정하고 돈 문제를 걱정하고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 정작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걱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속 불안은 사람의 얼굴과 삶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옛 조선에도 걱정이 너무 많아 스스로 병이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늘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농사가 망할까 걱정했고 날이 맑으면 가뭄이 올까 걱정했습니다.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불안해했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겁을 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걱정 속에 살던 그는 어느 날 마을 의원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의원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오늘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고 있어. 그 걱정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자신의 삶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걱정 속에 갇혀 살다 보면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한 가지 사실을 짚고 싶습니다. 오늘날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미리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걱정 가운데 정말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주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대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은 잠을 앗아가고 혈압을 높이며 몸의 건강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도 거듭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지도 않을 미래의 그림자에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과 건강을 내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 걱정을 줄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천천히 쉬어가야 하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바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늘 얼굴이 어둡고 불안해 보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큰 재산이 없어도 표정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서 나옵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끝없이 걱정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고 있어도 늘 불안해합니다. 혹시 나중에 연락이 끊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서운함을 오래 품습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 마음의 병을 키우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밤 맛있게 먹고 편히 자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하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사람들과도 편안하게 지내고 얼굴에도 늘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비우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너무 많은 걱정을 품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흘려보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귀한 시간을 걱정 속에서만 보내기에는 우리의 하루가 너무도 아깝습니다. 결국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를 바꾸는 두 번째 중요한 비밀은 바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가장 큰 상처는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을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차가운 말 한마디, 기대했던 자식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저 또한 이 긴 세월 동안 그런 서운함으로 마음 아파한 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기대며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고 영원할 것 같은 관계도 세월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늙어서 가장 힘든 것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몸 아픈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서 느끼는 서운한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퍼주고 정작 노후에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노후 준비까지 미루어 가며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돌아온 것은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효도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대가 지나치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도 서운하고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도 괜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결국 혼자 속을 사기며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이다 하고 말입니다. 참으로 씁쓸하지만 살아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도 제 인생이 있고 법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 일본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 노인이 여러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 그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늘 우리 아들들은 효자라고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몸이 아파 자식들을 찾게 되었는데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쉽게 찾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작 늙고 아프니 마음 둘 곳이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살던 한 늙은 목수가 찾아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기대하며 살지는 마시오. 그래야 서운함도 줄어들고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자식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괜히 작은 말에 상처받지 않고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사람을 붙잡는 힘보다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편안하고 혼자 산책을 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럽의 한 철학자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잠시 짚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년을 들여다보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세상이 변하면서 자녀와 따로 사는 어르신이 대다수에 이르렀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도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변화 앞에서 두 갈래의 노년을 봅니다. 한쪽은 줄어든 연락의 날마다 서운해하며 마음을 태우는 노년이고 다른 한쪽은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제 삶을 단단히 가꾸는 노년입니다. 결국 노후에는 인간관계의 숫자보다 내 마음의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늘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늘 편안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속 기대에서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꼭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래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 마음은 10길 물속보다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은 쉽게 알 수 없고 세상 모든 관계를 내 뜻대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너무 애쓰며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해주되 매달리지 말고 사랑하되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를 바꾸는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노후를 바꾸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초라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작은 행복도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누구는 자식이 크게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건물이 있다더라. 누구는 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산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괜히 내 인생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 비교에 남패서 오래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사람마다 짊어진 삶의 무게는 저마다 다릅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행복해 보여도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조용히 가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조선의 큰 스승 퇴계 이황 선생은 사람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란 본디 끝이 없습니다. 돈을 비교하면 더 가진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자식을 비교하면 더 잘난 집안이 보입니다. 그러다 결국 제 삶의 소중함마저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매일 다른 사람 이야기만 했습니다. 누구 집 자식은 서울에서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큰 집에서 산다더라 하며 제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또 다른 노인은 작은 초가집에 살면서도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의 밥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오늘 내 밥 한 끼를 감사히 먹으려 한다고 하고 말입니다. 참으로 단순한 말 같지만 노후에는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그 순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되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작은 행복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다 비슷해집니다. 많이 가졌던 사람도 결국 늙고 화려하게 살던 사람도 언젠가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인은 인생은 결국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한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남과의 비교가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큰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사람은 제가 가진 것의 절대적인 크기보다
남과 견주어 얼마나 나은가에 따라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한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비교의 대상이 사라지고 오직 제 삶에만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부족한 형편이 아니라 끝없이 남과 견주는 그 마음이었던 셈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큰 돈은 없어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분들 말입니다. 아침 햇살을 보고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불만과 비교 속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보다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옛말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지기보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오늘의 삶을 아끼며 살아가는 태도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제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마음을 소모하기보다 내게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채워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를 바꾸는 세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살아보면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젊을 때는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저 또한 한 세기를 건너오며 그 빠름을 누구보다 사무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덜 걱정하며 살 걸, 사람에게 너무 매달리지 말 걸,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 걸 하고 말입니다. 결국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마음을 가볍게 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도록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좋은 집보다 편안한 마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비싼 음식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더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만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정작 가장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가진 것이 부족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욕심을 내기에 괴로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오래된 말인데도 지금 우리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노후에는 특히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다. 몸은 세월을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가지만 마음까지 함께 늙어버리면 하루하루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한 현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한 사람과 적게 가져도 평온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두 번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이 말이 진리임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역시 결국은 모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인생을 빼앗기지 않는 것,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이 세 가지에는 하나의 공통된 이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바깥의 형편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도, 기대도, 비교도 모두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니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노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정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며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애쓰며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그 무거운 세월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참으로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만큼은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에게 너무도 엄격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그리고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감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까마득한 나이에 이르러서야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부디 앞으로의 시간은 걱정보다 웃음이 많고 비교보다 감사가 많으며 서운함보다 평온함이 많은 날들이 되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